자, 이제 자기소개서의 마지막 네. 부분인데 이게 참 저는 처음에 보고서는 진짜 무책임한 질문이라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아니 약간 저는 무책임할 저는 수도 그래서 약간 있네요. 궁금한 것들을 1, 2, 3, 4 물어봐 놓고 아 이대로 끝내긴 좀 아쉬운데 음, 너 장기자랑 하나 해봐.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요. 저는 시간 줄 개인적으로. 테니까 하고 싶은 거 해볼래? 네. 이런 거지. 이전 항목에서 표현하지 못한 타인과 구별되는 본인의 강점을 기술하시오. 약간 지금까지는 잘 모르겠고 재롱 하나 더 피워봐 이런 느낌이어가지고 이거 짜증나 막 이랬었는데. 그랬었겠다. 예. 그래서 애들이 진짜 5번 쓰기 힘들어해요. 예. 응. 아니 뭐 가이드가 없잖아요. 없어요. 이게 명확한 답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건데. 가이드는 있지. 이전 항목에서 표현하지 못한 그쵸. 네가 얘기하지 않은 걸 써라. 네. 근데 뭐 앞에 있는 것도 쓰기 힘들어 죽겠는데 이거 뭐 쉽지 않죠. 쉽지 않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 팁을 좀 받아가셨으면 좋겠는데. 그렇죠. 그럼 팁을 들어가보죠. 한번 공개를 해보겠습니다. 네. 자, 이제 어려운데 팁을 좀 드리자면 일단은 저는 여기서 가장 강조해드리고 싶은 점은 뭐냐면 강점 자체가 대단히 특별한 사람은 없어요. 솔직히 그렇죠. 말하면. 그렇죠. 제가 아까부터 누누이 강조드리는 게 뭐냐면 그게 가치관이 됐든 강점이 됐든 그거 자체가 특별할 필요는 전혀 없다고 생각해요. 그럼요. 그런데 그걸 특별하게 만드는 게 뭐냐면 그거를 배우게 된 경험 그리고 그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좀 설명하시는데 포커스를 두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첫 문장에 내가 강점이라고 얘기할 만한 게 뭔지 쓴 다음에 그거를 먼저 분명히 제시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 과정 여기 두 번째 나왔죠. 스토리. 그거를 그 강점을 가지게 된 스토리를 좀 푸시면 결국에는 그 스토리는 여러분들만의 것이에요. 그렇죠. 모두가 동일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강점은 똑같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스토리가 되게 독특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만의 강점이 될 수 있는 그런 고번 항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특히 이제 고려대학교에서 그 유사성이 굉장히 좀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 부분이라 본인이 작년에 썼던 뭐 이렇게 준범이처럼 두 번째 도전하는 친구들이 또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럴 때 혹은 여러분들이 또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 고등학교 때 고대를 한번 지원했던 거야. 그래가지고 또 편입 때 또 지원을 할 때 고등학교 때 자소서 썼던 내용을 갖다가 옮겼는데 그게 유사성에 걸리는 거지. 그것도 걸려요. 내가 쓴 내 자소서에 내가 걸리는 거야. 너 어디서 베꼈지가 되는 거지. 왜냐하면 고려대학교 데이터베이스에 다 이게 저장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쓴 것이 유사한 내용들을 또 반복해서 여러분들이 또 활용하시면 안 되시고요. 바꾸셔야 되는 것 같아. 그래서 어쨌든 이제 이게 내 경험이기 때문에 이거는 겹치지는 않을 건데 이걸 생각해내기까지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학생들이. 맞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은 저는 이제 자기소개서를 쓰시기 전에 이 브레인스토밍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무슨 내용을 쓸 건가. 그런데 브레인스토밍하는 방식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항목과 상관없이 그냥 내가 했던 모든 경험들을 쭉 적는 거고 다른 방식은 1, 2, 3, 4, 5번에 적합해 보이는 활동만으로 적는 거예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드리기를 1, 2, 3, 4, 5번 항목에 뭐가 어디에 해당하는지 다 일단 버리고 그냥 딱 대학생이 되신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아무리 사소해도 했던 활동이라면 다 한 번씩 써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래서 그거를 중요한 뭉태기로 이렇게 묶다 보면 분명히 앞에서는 사용하지 않았던 활동이 하나는 나올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강점과 연관시켜서 쓰시면 됩니다. 그 워딩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한번 준범이 거 한번 보면서 그럴까요?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활동에 준범이가 대학생 영어 토론 대회를 이제 나갔었던 것이 이제 주요한 이 친구의 활동인데 그 워딩은 또 반복이 돼요. 그런데 다른 얘기가 나옵니다. 다른 얘기가. 그래서 어떻게
다르게 할 생각을 했는지 네. 그것도 좀 궁금하고. 네, 이거를 보시면 의아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앞에서 이미 영어 토론 내용 얘기했는데. 다뤘는데 그리고 꽤 많이 나왔거든요. 그렇죠. 앞에서도. 그렇죠. 근데 여기서 또 해? 어. 솔직히 이쯤 되면은 그거밖에 한 게 없지. 약간 이럴 수도 그럴 수도 있는데. 있어. 근데 잘 보시면 포커스가 다르다는 걸 느끼실 거예요. 음. 앞에는 정말 말 그대로 영어 토론을 통한 뭐 비판적 사고, 영어 실력 향상 이런 얘기를 했다면 여기서는 제가 포커스를 읽어보시면 개최. 국제 영어 토론 대회를 개최한 일이라고 네. 써놨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동일한 활동을 갖다가 여러 군데 쓰셔도 돼요. 근데 그 동일한 활동이 서로 가지고 있는 포커스가 다르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 활동을 하면 무조건 하나의 감정만 느끼는 건 아니에요. 분명히 거기서 얻는 교훈이 여러 방향일 수 있어요. 그리고 똑같은 동아리 활동을 해도 여러분 뭐 심리학회를 하든 사회학회를 하든 뭐 춤 동아리를 하든 뭐가 됐든 간에 여러분들은 분명히 여러분들 소위 막 회장단, 사무국 뭐 이런 거 하시면 분명히 이런 활동들 하거든요. 저처럼 대회 개최가 아닐지라도 뭐 다른 대회 개최를 하실 수도 있고 뭐 컨퍼런스를 개최하셨을 수도 있고 뭐 여러분들 많이 하시는 모의 이벤트 같은 걸 했을 수도 있고 되게 많거든요. 아니 하다못해 국문과 같은 국문인의 밤 이런 거 있어. 이런 거. 그런 거 있죠. 그런 거를 개최를 본인이 했다고 쓰세요. 왜냐하면 기여를 참여를 하셨으면 그럼요. 그건 개최자예요. 그럼요. 왜냐하면 그 과 구성원이기 때문에 그렇죠. 충분히 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표현을 해내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지. 지금 또 이 친구의 그 대회를 개최했다라고 하는 게 되게 휘황찬란해 보이는데 이게 그냥 아주 주관적인 문항이라서 네. 이거 이제 제가 기억나는 학생들 중에 이 친구 연대 4학년인데 지금 건축공학이거든요. 근데 건축공학과인데 한 게 없잖아. 전적대에서는 건축공학이 아니에요. 그래서 본인이 한 게 없는데 강점을 써야 되는데 그 친구는 그 강점이 뭐였냐면 그러니까 해마지가 아니지 해돋이지. 12월 말일에 해돋이를 꼭 보러 가. 고향이 포항인데 자기의 그 동네 친구들이 있어. 네. 동네 그 어렸을 때부터 그런 깨복쟁이 친구 너무 올드한 표현이지. 이건 요즘 애들은 뭐라고 하니? 먼 알 친구 그러니 또? 네, 그런 것 같은데. 그 진짜 동네 친구들하고 하는 게 없이 그냥 저녁에 만나서 술 먹고 네. 해돋이 그 호미곶까지 간대요. 걸어서. 그러니까 자기 동네에서 그 호미곶까지 걸어가는 게 한 4-5시간 걸린대. 그러니까 술 먹고 객기 부리는 거야 사실. 뭔 짓이냐 그게. 근데 이제 술 먹고 저녁에 12시 땡 하면 해 뜨는 그 시간에 걸어가면은 술 먹고 천천히 걸어가면 해 뜨는 시간까지 거기 도착을 하는 거야. 그걸 고등학교 때부터 한 해도 안 빼고 지금 계속 하고 있대. 우와. 근데 그거를 너처럼 저 연애도 실패했고요. 막 이런 걸 막 써가지고 온 거야. 이걸 아예 못 써가지고 오고 막 몇 개를 써서 걔는 뭐 나는 무슨 대회도 나갔었고 뭐 자기 수영 선수 출신이고 뭐 어쩌고저쩌고 그런 걸 써놨어. 근데 수영 선수 출신보다는 이제 건축공학과잖아. 그러니까 거기에 좀 맞춰서 오랫동안 이제 걸어 다니다 보니까 이제 진짜 해돋이를 맞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조금 부스처럼 이렇게 차려놓은 거지. 이제 거기에 사람들이 추위를 피하는 걸 보고 건축이란 이런 것이다. 기가 막히지 않냐? 와, 대박이다. 이거를 뽑을 것 같은데. 뽑아냈잖아 우리가. 그러니까 그런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그냥 이건 넌 너무 거창한 거야. 네. 애들한테 맞아야 돼 이거는. 진짜 보통 대학생들이 이러지 않아. 좀 이게 특이하네요. 근데 보통 한 게 없어. 그래서 진짜 그렇게 쓴다니까 여러분들. 그냥 좀 이렇게 사실 과장이 들어갈 수 있죠. 나는 뭘 꾸준히 한다. 오랫동안 꾸준히 뭔가를 해왔다. 하다못해 친구들하고 걸어서 해돋이 보러 가는 것을 쓴다니까요. 합격했어요. 지금 연대 4학년이야. 여러분들이 여기에 연세대학교의 이 5번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사실 거창해. 안 돼. 저는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제가 가장 인상 깊게 봤던 요 강점 자소서 샘플이 뭐냐면 그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하루에 주 중에 영어 단어 5개씩 외웠대요. 근데 그거를 이것도 편입 자소서였던 것 같아요. 그 편입할 때까지 주말 빼고
매일매일 빠짐없이 했는데 대단하다. 그래서 결과가 뭐라고 써있냐면 토익 만점, 탭스 만점, 그리고 토플 얘기하지 마. 118점인가? 너무 거창하다. 막 이렇게 써있더라고. 거창하다 너무. 근데 핵심은 그거죠. 그러니까 이 친구한테 대단한 꾸준함. 그러니까 꾸준함이거든요. 근데 꾸준함 자체가 대수인가요? 그건 아니라고 볼 수 있지만 그걸 오랜 시간 동안 지속해 온다는 것 자체가 이걸 대단한 특별하게 거죠. 만드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거야말로 진짜 본인만의 강점이죠. 음. 솔직히 하루에 하나씩만 외우라 그래도 아, 한 달 안에 쉽지 다 않아. 그만둘걸요. 그럼요. 그렇기 맞아요. 때문에 여러분들 너무 부담스럽게 생각하시지 말고 음. 좀 나만의 뭔가 나만 해봤을 것 같은 게 혹시 있나? 음. 설령 나 그런 게 없다 하더라도 음. 뭔가 내가 뻔한 강점일 수도 있지만 나만의 스토리로 그거를 얻게 된 게 있나? 뭐 그런 것들 한번 좀 생각해 보시면 네. 좋을 것 아유, 같습니다. 선생님 여기 썰 풀 게 너무 많은데 개인 정보라서 또 얘기를 하기가 그렇네. 이 그 호미곤 얘기는 그 친구가 막 얘기해도 된다 그래서 하는데 너무 다양하고 너무 그 이렇게 거창하지 않아요. 그 뭔가 그 거창하지 않아도 돼요. 네. 그래서 진짜.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넘어가 볼게요. 그래서 네. 제가 자기소개서 5번어머를 마무리한 방식은 이제 뭐 여기도 계속 설명이고요. 마지막에 이제 제가 강점이라고 앞에서 얘기했던 이제 공동체에 대한 헌신 그리고 도전이라는 것이 주는 기쁨을 배웠다는 사실을 여기 밑에 한 번 더 확실하게 강조를 해주면서 끝냈고 네. 막판에 제가 하나만 더 강조를 하자면 강점이 이미 있었잖아요. 그러면 그 강점을 나는 지금 살리면서 살고 있는가를 한 문장 정도 보여주면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렇죠. 그래서 저는 네. 앞에 막 그런 것들 배웠기 때문에 지금 그거를 내가 내면화시켜서 지금 제가 뭐 이런 도전, 저런 도전, 이런저런 도전들을 계속 이어나가고 있다. 그거 덕분에. 이런 식으로 이제 글을 마무리를 지었는데 저는 강점을 단지 던져주는 것뿐만 아니라 그게 과거에 나한테도 중요했지만 지금도 내가 그거를 계속 적용시켜 나가고 있다. 라고 마무리를 한다면 좀 더 임팩트 있는 장소가 되지 아유, 않을까 그렇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 좋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자주 선생님께 이 질문을 하는 이런 질문들만 한번 모아서 네. 실제 합격한 친구에게 이런 거는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하는 좀 질문을 한번 드려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 자기소개서 연고대 동시에 준비를 해야 되는 게 맞나요? 이런 거 되게 언제 선생님 같이 하나요? 이런 거 되게 많이 질문하거든요. 네. 어떻게 하셨어요? 일단은 여기 제가 이미 써놨다시피 여러분 무조건 고려대학교 자기소개서를 우선적으로 쓰셔야 합니다. 네, 그렇죠. 그게 뭐 고려대학교가 특별하긴 한데 고려대학교가 정말 뭐 입시에 있어 특별해서 그런 게 아니라 네. 그냥 여러분들이 그 항목에 있어서나 제출 시기에 있어서나 일단은 고려대학교 걸 먼저 완성을 하셔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1차 시험을 붙든 말든 고려대학교는 자기소개서를 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일단은 뭐 시간상으로도 고려대학교를 내야 되지만 기본적으로 고려대학교에서 물어보는 복합적인 질문들이 이미 이후에 연세대학교 1차 시험 결과 발표 이후에 이제 내게 되거든요. 거기서 시간이 요구하는 좀 없죠. 네. 이제 거기는 한 3일, 4일밖에 안 줘요, 네, 시간을. 맞아요. 아니 발표해놓고 일주일 안에 적어서 다 냈어야 돼요. 그럼 약간 그때 가서 어떻게 써요? 네. 근데 다행히도 두 개 항목이 굉장히 많이 겹치기 때문에 그렇죠. 배열하는 네. 방식만 다르지 겹치기 때문에 이걸 먼저 작성을 해두면 나중에 연세대학교 자기소개서 작성하시는 것도 그렇게 어려운 일 아니다. 그래서 저는 그 성균관대학교나 한양대 그리고 뭐 지금 뭐 건국대 이런 학교들 지원 자기소개서 이제 학업계획서 쓰시기 전에 고려대학교 자기소개서 문항들을 한번 좀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결국 물어보는 거는 같은데 여러분들이 딱 연고대만 딱 비교를 해봐도 알 수 있는 게 좀 질문이 친절하지 않아요. 연세대가 그냥 지원 동기 이렇게만 써 네, 있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고려대학교에서 정말 묻고 싶은 것들을 조금 상세하게 길게 질문을 해놓고 있기 때문에 아, 이걸 물어보는 거구나. 이렇게 조금 파악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둘 다 준비하시는 분은 고려대학교가 최우선이고요. 그리고 먼저 준비를 우선적으로 좀 해주시고 그 이후의 학교들은 이 고려대를 좀 대비를 해놓으시면 나머지는 뭐 다 붙여쓰기 해주시면 충분합니다. 충분하죠. 네. 자, 두 번째. 자기소개서는 언제 써야 되냐? 언제부터 해야 되느냐? 질문 되게 많이 들어오거든요. 네.
사실은 제가 여기는 지금 당장 시작하자고 써놨는데 원래는 이럴수록 좋아요. 이럴수록 네, 좋고 네. 원래 이럴수록 좋다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글을 그만큼 오랫동안 붙잡아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저는 이게 사실 한 6개월 전부터 시작은 하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지금은 2달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지금 안 하셨다면 지금 하셔야 됩니다. 근데 원래는 6개월을 잡으면 첫 3개월은 소재를 생각하는 시간이에요. 그렇죠. 네. 원래 여러분 좋은 아이디어들은 책상에 앉아서 이렇게 고민한다고 떠오르지 않아요. 그냥 밥 먹다가 갑자기 막 과제하다가 게임하다가 막 이런단 말이죠. 네. 그런 것들을 활용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음, 지금 이제 2달 정도 남았죠. 네. 네, 지금 시점에서는 만약에 안 하셨다, 지금 당장 하셔야 됩니다. 네. 이게 시험 한 달 남은 시점까지는 여러분 자소서가 끝났어야 여러분들이 심리적으로도 편해요. 불안하지 않으세요. 네. 그래서 잘 준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시작하시라. 네. 다만 아마 교수님도 많이 느끼셨겠지만 급할수록 돌아가야 합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급하다고 그냥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 그대로 쓰다 보면 교수님이 힘드십니다. 제가 힘든 건 괜찮은데 여러분이 또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변별력이 없다라고 저는 이제 얘기를 해드리고 제가 막 쓸 수는 없으니까 어차피 제 머릿속에 있는 거는 다들 여러분들 학생들이 이미 썼던 자기소개서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례를 제시는 해드릴 수 있는데 진짜 본인만의 독자적인 자기소개서는 내가 못 끌어내고 이제 본인들이 하셔야 그렇죠. 되거든요. 맞아요. 네, 본인의 몫이기 때문에 제발 좀 고민을 좀 오랫동안 하시고 좀 깊이 생각하신 결과물이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생각을 많이 할수록 진짜 좋긴 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말씀드리지만 네. 브레인스토밍하는 과정 진짜 중요합니다. 네, 그게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그냥 백지 가져다 놓고 네, 지금까지 했던 거 사소한 거 큰 거 상관없이 다 나열을 해주세요. 제발. 그렇죠. 다 나열을 해놓고 거기서 뭐 기왕이면 거기서 느낀 게 뭐고 왜 하게 됐고 뭐 결과는 뭐 이런 거 다 써보면 좋지만 그렇게까지 안 해도 좋으니까 했던 것들을 사소한 것부터 다 나열을 해보시다 보면 되게 마음이 급하니까 그렇게 하면 너무 시간 오래 걸리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게 가장 빠른 길입니다. 그렇죠. 그게 확실한 길입니다. 네, 아주 제일 좋습니다. 좋은 길이에요. 네. 다음 질문은 자 마지막 질문인데요. 활동 내용이나 동기가 특별하지 않으면 그리고 이게 계속 나오는 질문들이고요. 이것 때문에 우리 얘기했던 3번 그다음에 뭐 4번 이런 게 막히는 거거든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말 이거는 이미 정말 이번 특강에서 강조를 이미 너무 많이 했던 부분이지만 네. 더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의 특별함을 만드는 건 활동 그 자체가 아닙니다. 네. 그게 아니고 정말 여기 제가 써놨던 대로 활동의 스토리가 그 특별함을 만듭니다. 그렇죠. 그래서 좀 이런 질문들을 스스로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사실 그 활동을 하실 때 그 시간 다른 시간에 쓸 수 있었잖아요. 뭐 여러분 뭐 게임 좋아하시면 게임 하셨을 수도 있고 데이트하러 가셨을 수도 있고 공부했을 수도 있고 유튜브 그냥 보고 멍 때렸을 수도 있는데 공부했을 수는 그런 공부는 아닌가? 알겠습니다. 그랬을 수도 있는데 왜 하필이면 내가 이걸 하겠다고 선택을 했어요? 분명히 이유가 있었을 거거든요. 그리고 내가 그걸 어떻게 했지? 구체적으로 했던 과정이 뭐였지? 그리고 그걸 하고 났을 때 내가 뭘 느꼈지? 이런 세 가지 질문을 본인에게 계속 활동마다 물으시다 보면 어느 순간에 이거 나만의 스토리가 됐네? 라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자기소개서도 뭐 여러 명 막 친구들 뭐 중심으로 이제 코칭을 좀 해주다 보면 항상 느끼는 게 그건 것 같아요. 이 브레인스토밍 때 자기한테 무슨 질문을 스스로 던져야 될지 몰라서 스토리가 안 나오는 거지 스토리 자체가 없는 사람은 없어요. 맞아요. 그래서 질문만 이런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솔직하게 던지시고 답변하시다 보면 얼마든지 저는 좋은 스토리가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까지 여러분들하고 같이 합격을 한 친구한테 조금 여러 가지 핵심적인 요소들을 좀 물어보고 싶었어요. 그런데 쭉 준범이의 글을 또 저도 작년에 첨삭을 했던 글인데 되돌아보니까 역시 뭐 잘 쓰셨네요. 이게 포인트가 있어요. 이 준범 학생의 그 자기소개서의 포인트는 무조건 2갈씩이라는 거. 네, 2갈씩이고 구체적인 거. 이 2가지면 사실 끝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좀 포커스를 좀 주고 싶었고 준범 학생이 또 마지막에 또 한번 강조해주고 싶은 게 또 있다면 그렇죠. 네.
지금 이미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네. 이제 요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학생들이 실제로 궁금해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궁금했었던 부분이고 그래서 좀 핵심을 정리를 해왔어요. 아, 좋습니다. 네. 네. 첫 번째는 여러분들 제가 아까 되게 결핍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어요. 여러분들이 부족한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걸 위해서요. 겸손하지만 자신감 있는 글쓰기를 위함이에요. 왜냐하면 다시금 강조하지만 완벽한 사람을 뽑으려면 이런 입시는 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불완전하고 어쨌든 교육을 시킬 대상을 찾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채워줄 부족함이 드러나 있어야지 얘를 뽑고 싶지 완벽하다고 스스로 자만하는 친구는 안 뽑고 싶을 거거든요. 그래서 부족함을 드러내되 그 부족함을 내가 지금까지 대하고 있는 태도가 어떠한가, 그래서 나는 어떤 사람으로 성장했나,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나를 통해서 좀 자신감 또한 동시에 느껴질 수 있는 글쓰기이면 가장 좋은 글쓰기라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되게 어려운 말이에요. 겸손하지만 자신감 있게 써라. 어떻게 하는 거야? 뭐 이런 당연한 건데 당연히 한 번에 쓰실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제 이런 거를 좀 명심하시고 쓰시다 보면 어느 순간에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게 첫 번째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었고, 두 번째는 일단은 묻는 질문에 명확하게 답변을 줘라. 이게 아까 이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두 가지씩이에요. 이게 좀 한국의 특징인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장황하게 설명 먼저 하고 결론 나중에 나오면 아 그래서 하려는 얘기가 뭐야? 그냥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렇죠.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이거 자소서 하나 보는데 5분 이상 안 쓴다고 전 들었거든요. 5분 이상 안 쓰는 게 팩트였어요. 아, 였어요? 왜냐하면 네. 면접 보러 갈 때 못 느꼈어요? 네, 면접도 내 글을 5분이었어요. 안 읽고 오셨다는 네. 느낌이 있잖아요. 아니, 제 글도 지금 읽는다. 안 읽은 것 같고 거기서 눈에 띄는 것만 하이라이트 친 다음에 그렇죠. 질문하세요. 맞아요. 이게 면접이 있을 때의 상황이었어요. 네. 네. 근데 지금은 면접이 지금 코로나 이슈도 있고 면접이 없는 학교들이 꽤 많거든요. 맞아. 이러면 이제 자기소개서가 되게 중요해지거든요. 진짜 네. 중요해요 지금. 그리고 원래 읽고 쓰는 게 업이신 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5천자 쓰신 거 한 10여 분 정도면은 쭉 이제 흐름이 파악이 되시는 분들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뭐 내 글을 너무 짧게 읽는다라고 해서 억울해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래도 다 놓치지 않고 읽는다는 거.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선생님 석사 논문 쓸 때 그러니까 앞에 서론 부분을 A4로 15장을 채워서 이제 갔는데 교수님이 진짜 한 장, 두 장 읽고 세 장을 막 쭉쭉쭉 바로 넘기더니 1분도 안 돼서 저한테 던졌어요. 다시 써오라. 그래서 난 읽지도 않고 저렇게 던지다니 막 이랬는데 저한테 나중에 조목조목 네가 이거 틀렸다라고 쫙 얘기를 하는데 다 읽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절했잖아. 너무 무서운 존재들이다. 그래서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래서 더 가독성 있는 글쓰기 준범이가 마지막에 강조해온 이 부분이 또 중요한 것 같긴 합니다. 이 부분은 본인이 본인 글을 매끄럽게 하기는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나는 나의 의식 구조대로 쓴 거라서 맞아요. 다시 내 머리의 상태로 돌아가서 이 글을 대하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본인 글을 첨삭을 하실 수는 있는데 이게 시간을 좀 두고 해야 돼요. 그래야 좀 나의 의식과 뇌가 객관화된 상태로 내 글을 또 보게 되거든요. 그런데 또 안 잡혀요. 이제 그럴 때 이제 첨삭을 받는 거예요. 주변에 가까운 어른들이 있거나 혹은 이제 첨삭을 온라인 첨삭을 이용을 하거나 이런 것들 여러분들 반드시 좀 활용을 해주시는 게 그래도 가기 전에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 첨삭이 필요하냐도 많이 물어보거든요. 네. 어땠어요? 첨삭 필요해요. 진짜. 그치, 필요하지? 첨삭 진짜 필요해요. 그치? 그러니까 저는 이게 물론 그런 거 있어요. 약간 제가 오늘 밤에 글을 쓰면 다음 날 보면 쓰레기예요. 그러니까 뭐 그런 게 있긴 하죠. 그러니까 스스로 해도 고쳐지는 게 있기는 한데 방향성이 고쳐지진 않아요. 그러니까 문맥이나 워딩은 고쳐지는데 방향성이 틀린 경우에는 안 고쳐져요. 맞아요. 그리고 아무리 스스로를 객관화해서 보려고 해도 한계가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뭐 누구든 좋아요. 하다못해 부모님도 좋으니
자넨 누구한테 받았는가? 아, 저 이런 거죠. 네.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약간 좀 첨삭을 음, 받으시는 거는 필수적인 것 같아요. 맞아요. 엄청 많이 받으실 필요 없어요. 그리고 스스로 어느 정도 이 정도면 완성이 됐어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음. 먼저 받으실 필요는 없어요. 저는 그건 오히려 낭비인 것 같아요. 맞아요. 완성되지 않은 글을 첨삭을 기껏 받아놓고 날리는 경우가 훨씬 많아서 그렇죠. 그러느니 디렉션을 생각하시는 시간을 훨씬 늘리고 음. 마음에 드는 본까지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가져가시는 게 저는 가장 효과적인 그렇죠. 첨삭 방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우리 한 3번 첨삭을 네, 했던 것 같아요. 3번 세 정도 번 했어요. 예. 네. 그래서 초본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 할 때 방향성을 굉장히 많이 잡았고 네, 세 번째 마지막에 총체적으로 이제 문맥까지 그렇죠. 정리가 됐는데 네. 그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 싶어요. 맞아요. 충분히 고민하고 받는 거라면. 맞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걸 좀 명심하시고 이제 글을 쓰신다면 좀 이번 편입학에서 좀 더 합격의 확률이 올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그럼요. 네, 지금 이 합격생이 이관왕이 지금 여러분들을 응원한다고 하네요. 저도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에는 또 이제 또 후배들하고 같이 또 얘기를 네, 뭐 진짜 준범 선배 진짜 너무 화려했어. 정말 재수탱이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귀요미들이 조금 많아졌으면 네. 분명히 그럴 거예요. 그리고 지금 오늘 이 자리 좀 마련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아닙니다. 진짜 그 후배들이 이 편입이 좀 막막하잖아요. 네, 사실 네, 네. 도움을 많이 받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도움이 좀 되셨기를 네. 진짜 되셨기를 조금 바랍니다. 네, 하여튼, 진짜 음. 사실 정말 여건이 안 돼서 오프라인 수업 못 듣는 친구들 되게 많고 네. 독학하시는 분들도 진짜 많아요. 그럼요. 네. 정말 제 채널에서도 이메일 주시는 분들 되게 많은데 네. 전부 다 이제 약간 뭐 학원 다닐 여력은 안 되는데 네.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런 문의글 주시는 분들 되게 많으신데 좀 진짜 자소서가 뭐 이거 이상으로 되게 없거든요, 딱히. 네. 그리고 어디 가서도 자기소개서 합격생 거 잘 못 찾으실 거예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충분히 잘 참고하셔서 네. 이제 쓰신다면 도움이 확실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여러분들 참고 많이 해주시고 올해는 더 많이 합격을 해주시기 네.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응원 드립니다. 네,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안녕. 안녕.